9시 8분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 오늘은 10시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요. 개장을 준비하는 흐름들이죠. 급등 장세가 좀 멈춰지고 완만한 상승세가 펼쳐지고 종목 순환매도 좀 나타납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전략, 머닝 전략, 시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전략 세우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제 마무리 수준으로 가는 게 최근에 있는 호재인데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발표들이 쭉쭉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미지수고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이제 시장에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사실 12월 금리 인하가 약 좀 불투명해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이미 시장에서도 한 35% 정도는 이제 동결 가능성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지표가 없고 그리고 아마도 셧다운이 해제가 된다고 해도 바로바로 경제 지표들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약간의 좀 변수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엇갈리는 게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감원을 하면서 고용 지표는 나쁠 것 같긴 한데 또 이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은 일부 소비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좀 좋아진다라고 보면은 사실 이게 신호가 엇갈리기 때문에 12월의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12월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꽤 높았잖아요.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패드워치 보면 68대 33 뭐 이 정도인데요. 그럼 만약에 12월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하면 시장에 충격이 있지 않을까요? 일정 부분 좀 인지는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랠리를 하기에는 약간의 좀 버거움 정도의 어떤 좀 방해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지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12월에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내년 초에는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편에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AI 버블 논쟁이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줬었고요. 또 우리 시장도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좀 뭐 반도체 비싸다, 변동성 높다, 뭐 이런 주장들이 좀 나와요. 네. 미국도 기술주가 이제 좀 쉬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AI 미국 기술주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AI 논란에서 좀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워낙 이 오픈 AI를 비롯한 이 AI 투자에 대한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설사 이게 가능하더라도 그만큼 이제 공급이 따라잡을 수 있냐라는 논란에서 좀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확실히 닷컴 버블 때보다는 뭐 주식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기업들의 어떤 체력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쉬더라도 뭐 전반적으로 이 AI라는 뚜렷한 산업에 대한 어떤 주도력은 여전히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닷컴 버블 때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하고 그때와 다른 점 또 비슷한 점을 얘기를 하는데 많이 뭐 사실 레벨 자체는 뭐 그때와 비교할 만큼 꽤 올라온 거는 맞잖아요. 근데 이제 체력이나 뭐 이익이나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그때하고는 좀 다르고 아직 버블이 정점에 달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이런 시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 때 2000년 3월에 나스닥 지수가 최고치를 쳤을 때 이제 PER이 이제 주식 대비 이익 대비 주식의 비율이 70배를 넘었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예상 이익 대비해서 25배 정도 이렇게 높았었는데 물론 이제 지금 S&P 500이 23배, 뭐 22배 후반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뭐 대표적인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의 멀티플 PER이 30배에서 35배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닷컴 버블에 비해서는 이 대형 기술주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의 수익성 그다음에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직은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해서 그 미국 기업들의 전체 이익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
이 대형 기술주들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때에 비해서 또 지금은 거의 한 40% 가까이 이익이 차지하면서 확실한 어떤 그 현금 창출 능력과 이익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때와는 좀 다르다. 뭐 양상은 좀 비슷해지고 기술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비슷하더라도 뭐 체력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는 큰 흐름으로 반복되는데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이클이 있고 과잉 투자가 일어나고 버블이 붕괴되고 사실 거기서 또 이제 성장이 싹 트는데 그때 약간의 양상들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과 이제 등치를 해서 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죠. 반도체 얘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뒷부분에 전략 쪽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장을 둘러싼 또 좀 우려 가운데 하나가 너무 환율의 고공행진, 원화 약세가 꽤 높게 오래가는 흐름들입니다. 거기다가 뭐 그 요인 때문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외국인들도 단기적으로 매도가 커졌거든요. 네. 환율이 언제쯤 진정이 될까요? 네. 예, 저는 이제 미국의 셧다운이 좀 이제 해제가 되고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불안함, 그다음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면은 다시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을 찾을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뉴스들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가 그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달러가 굉장히 부족해서 지금 원화가 약세인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벌어들이는 경상수지나 무역수지로 벌어들이는 이 달러 유동성이 이 해외 직접 투자나 해외 증권 투자, 그러니까 뭐 서학 개미들의 이제 미국 주식 투자라든지 연금의 해외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제는 국내 기업들이 계속해서 밖에다 공장을 지어야 되는 부담들이 아무래도 좀 더 거세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그렇다고 해서 뭐 1,300원대, 1,200원대 이렇게 내려가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1,500원대 환율은 다소 좀 과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최근의 매도는 사실 뭐 환율과 직결됐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네. 이제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환을 보고 한국 시장을 사기보다는 기업들의 이익을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기업들에 대한 주식을 순매수를 하게 되는데 최근 8, 9월 달 들어서 이후에 저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상향 조정이 워낙 가파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상향 조정이 또 워낙 빠르게 많이 되다 보니 최근 들어서 약간 주춤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와 함께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조금 팔고 나가고 있고 특히 또 지난 한 2, 3개월 동안 뭐 반도체 주식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지금 갖고 있는 보유 비중, 원래 갖고 있어야 할 보유 비중에 비해서 비중이 크게 늘어났을 가능성이 좀 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대형주 반도체 쏠림에서 코스닥 쪽으로의 좀 기대감, 바이오, 뭐 2차 전지, 뭐 이런 쪽으로의 변화들이 이제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어제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연말에는 그런 상대적인 약했던 섹터, 중소형주의 강세장을 예측하세요? 근데 저는 좀 본격적으로 코스닥 시장이나 중소형주가 좋아지기에는 약간 좀 버거운 환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도 환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수에 기반을 둔 기업들보다는 수출 기업들, 대형 수출주들이 좋기 때문에 아직은 코스닥 시장으로 본격적인 어떤 그 흐름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아직 이른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코스닥 시장에 대비해서 코스피 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한 12월 전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나오기 전까지 일부 시간 동안에는 약간의 순환매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한적인 순환매로 보시는군요.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뭐 지난번 종목당 50억 해서 사실 그 여파는 뭐 크게 개인 투자자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연말에? 네, 없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절적으로 보면 항상 계절적으로나 12월 달에, 심리적으로는 12월 달에 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샀던 대형주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중소형주에서 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큰 변동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에 대한 의견들이 다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코스피가 지금 4,150, 최근에 이제 고점엔 4,200까지 갔는데 내년 전망 자료를 이제 쓰시면서 내년 상반기는 코스피 4,400 정도를 예상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4,200 봤는데 상반기지만 4,400이라고 하면 기대보다는 조금 제한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논리는 기업들의 이익이 예. 올해보다 내년에 한 30% 정도 늘면은 한 4,400이면 적정하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4,500에서 4,600 뭐 이렇게 가려면은 이제 기업들의 이익의 그 증가 속도가 지금에서 한 40%, 50% 이렇게 늘 때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제 그 보통 그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추정치가 지금 되게 빠르게 상향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보통 연초 이후에는 약간 좀 하향 조정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봤고요. 근데 과거에 저희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날 때 보면은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많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질 때는 뭐 전년 대비 40%도 오른 적도 있고 70% 오른 적도 있어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4,400이나 기업들의 이익이 한 30% 는다라는 이 전망 자체가 좀 보수적인 편,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좀 미니멈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상반기만 그렇고 이제 하반기는 또 이제 조금 보류했다가 다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하반기 전망은 더 높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요즘 뭐 워낙 그 기업들의 이익의 어떤 네. 추세가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경기 흐름으로만 보면은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가는 사이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 끝나면은 약간 둔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하반기는 올라가더라도 상승 속도가 좀 더디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AI로 인한 어떤 수출이나 기업들의 이익의 증가세가 조금 더 확인이 되면 그때 아마도 뭐 5,000포인트 정도 네. 도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섹터 좀 이제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조금 쉬어가는 듯도 하는데요. 네,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저는 반도체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수요의 문제보다는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풀리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다만 이제 주가가 지난 9월 달 이후에 워낙 가파르게 올랐고 이익에 대한 기대치들도 워낙 가파르게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지금 시장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렇게 과하진 않다라고 좀 보여져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 내수 회복을 전망한다는 그 자료에 있는데요. 내수주를 좀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뭐 그런 건 어쨌든 뭐 소비, 의류 뭐 이런 쪽입니까? 네. 유통? 아마도 소비보다는 네. 이제 투자 쪽일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 부족해서인데, 네. 내년에는 이 공급을 부족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보통 저희가 코스닥이나 뭐 소부장주들이 좋을 때 보면은 결국은 대형 기업들, 대형 수출주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캐파 증설을 할 때 그 중소형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수의 흐름, 그러니까 내수 투자의 흐름과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같이 내년 한 1분기 중후반부터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이나 지주사도 좋게 보시는 것 같고, 자료에서 보면 포트폴리오 전략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월 연말을 두고 보면 그러면 어떻게 포트 전략을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여전히 반도체하고 뭐 증권이나 금융과 같은 주식들은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속도가 이제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은 쪽에서 만약에 기회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익 대비로 봤을 때 유틸리티, 그다음에 지주사 이런 쪽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그냥 가지고 계시고요. 뭐 증권이나 금융도 연말 배당 뭐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유효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싸 보이는 쪽은 유틸리티나 지주사
이런 쪽에서 좀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뭐 한전 네, 뭐 이런 류의 주식을 네. 얘기하시는 거죠, 주로. 네. 예, 섹터 사실 궁금한 거 많은데 시간이 좀 제한이 돼 있어서요. 네.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기대는 좀 낮춰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래도 이게 뭐가 이렇게 부러지는 장이나 뭐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이 좀 약간 눈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섹터 순환에 대응하는 전략, 주도주는 가져가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정리를 하고 죄송합니다. 네. 돈이 모이는 곳에 전략들 머닝 전략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과 연말을 보면서 내년 자료 쓰셨기 때문에요. 연말 보면서 전략 함께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사실 궁금한 거는 허상무님께도 여쭤봤지만 중소형주로의 랠리, 그다음에 연말 연초 강한 중소형주 코스닥 장세에는 좀 펼쳐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가 많거든요. 네, 그 부분도 조금은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결국은 이 강세장에서는 주도주를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또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반도체가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개장 한 30분가량 남았는데요. 개장 전 막바지 또 준비 이야기 이어서 다음 코너, 다음 프로그램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